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담는 AI 로봇 2기업 1월 세계 1위 됩니다. 자사주를 지금 열심히 쓸어담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로틱스 말고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 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없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담는 AI 로봇 2기업 1월 세계 1위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자사주를 매수 중인 기업이 어디냐, 그 로봇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 기업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가 최근에 이 김병수 대표이사가 책임 경영과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해 자사주 5천 주를 장내 매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표이사가 자기네 회사를 산다는 건 지금이 저가다라는 신호와 내가 지금 샀을 때 가장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내 회사다라는 자신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김병수 대표의 자사주 매입은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방안 중 하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난 자신 있다는 거죠. 내 회사지만 내가 봤을 땐 성장성이 넘쳐 보이니까 내 돈 투자하는 거다. 로보티즈 측은 자율주행 로봇 사업 분야의 매출 확장과 내년에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세 얘기했지만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이 너무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조씩 버는 기업보다는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이 주가 상승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EPS 성장률이 높은 로보티즈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떻게 보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단지 이름을 딴 고센봇으로 아파트 단지 내 음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라든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주까지 매수를 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이것만 보고 우리가 올라간다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뭐다? 왜 자사주를 살 만큼의 확신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확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그냥 로봇입니까? 아니죠. 바로 휴머노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모든 로봇의 끝, 로봇 개발의 마지막은 뭐냐면 사람과 비슷한 로봇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상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만들어졌습니다. 손잡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모든 것들이 인체공학적으로 바로 사람이 이용했을 때 가장 편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쓸 수 있게끔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지금 전 세계인데 여기서 뜬금없이 사람과 다른 모습의 로봇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로봇을 만들더라도 사람이랑 가장 비슷한 로봇을 만드는 게 지금 세상에 녹아들고 가장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람의 로봇을 못 쓰더라도 결국엔 휴머노이드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누가 테슬라가 옵티머스 2세대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처음 공개했을 때, 이 옵티머스를 처음 오픈했을 때 기대가 많이 죽었죠. 왜? 어디서 흔하게 볼 법한 그냥 로봇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테슬라 로봇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라는 기대감이 죽은 거죠. 근데 이번에 2 세대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식이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 세대를 공개를 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로봇의 모습을 담은 1분 43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모두 가져오지 못했지만 일부는 가지고 왔고요. 체육관으로 보이는 곳에서 두 팔을 앞으로 뻗고 무릎을 90도 각도로 꿇는 스쿼트 동작을 로봇이 깔끔하게 시연을 했고요. 계란을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집어들어 올린 뒤 조리 냄비 위에 조심스럽게 놓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는 뭐 대단히 기술력이 멋있다라고 드는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중심을 잘 잡는 거니까. 근데 이 계란을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집어서 냄비에 올리는 거는 '좀 대단한걸?'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한 새 옵티머스의 보행 속도가 30% 빨라졌고 전체 무게가 전보다 10kg 줄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의 무게와 사람의 속도가 비슷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그다음에 속도가 너무 느려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옵티머스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제가 이 계란을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거를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 이게 옵티머스입니다. 손가락으로 계란을 집어서 냄비에 살짝 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지문입니다. 이게 손가락 끝이거든요. 지금 손가락 끝에 계란이 지금 닿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압력을. 왼손으로 들고 있다가 오른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왼손에 압력이 들어와 있다가 오른손의 압력으로 바뀌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서 진짜 이 옵티머스, 이 테슬라 2 세대가 사람의 모습과 정말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런 압력 인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이런 조심스러운 모습들을 확인했을 때 '아 진짜 사람에 비슷해지고 있구나. 테슬라의 이 휴머노이드 기술력이 대단하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테슬라뿐만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프 휴머노이드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상 지금은 걷거나 아니면 쪼끔 빨리 걷거나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 거에 좀 집중이 돼 있다면은 이 휴머노이드는 점프까지 되더라. 그 점프가 된다라는 거는 점프를 하고도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 로봇 기업 러지 로봇이 중국 최초의 점프 가능 직립보행 휴머노이드 콰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콰보는 20cm 높이의 점프가 연속으로 가능해 중국 최초의 점프 가능 휴머노이드 타이틀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점프를 하려면 당연히 무거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 45kg고요. 전신에 26개 관절 부분이 존재하고 최대 보행 속도는 4.6km로 점프가 가능한 만큼 다양한 지형에서 기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뭔가를 넘어야 되거나 또는 수평이 아닌 또는 평지가 아닐 때 점프를 해서 넘어 다닐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 점프 기능이 대단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 점프 기능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나 가기 위험한 곳도 휴머노이드를 보낼 수 있는 기술력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를 가속하고 교육, 의료, 물류, 가정 서비스 등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언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에 지금 기술력 박차를 가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도 바로 휴머노이드 이미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증이라고 하면은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협동 로봇 실증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사람이랑 비슷한 로봇이 사람 대신에 얼마나 나은 성능을 또는 얼마나 미세하게 정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실증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제3자 물류 전문 기업인 GX 로지스틱스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보통 로봇이 어디 들어가냐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미세하고 정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기 싫은 일 또는 사람이 하기에 너무나도 지루한 일 또는 사람이 하기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일을 사실상 로봇을 시키는 겁니다. 단순 반복 이동이라든가 단순 반복 사실상 이거를 뭐 이동시키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순 반복하는 일은 사실상 사람이랑 비슷한 로봇이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기겠더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애질리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트를 도입해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프로젝트가 뭐냐? 단순 반복.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디지트는 식스 리버 시스템즈의 자율 이동 로봇에 놓인 토트를 손으로 잡아 컨베이어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자율 이동 로봇이 이제 뭔가를 가지고 오면은 그 가져온 거를 잡아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 업무고 그 대신에 자율 이동 로봇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인식을 해야 되고요. 멈췄다면은 물체를 정확히 인식해서 잡은 다음에 정확하게 올려놔야겠죠. 그래서 이 로봇 간의 소통도 필요하고 앞에 로봇과 부딪히지 않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센서라든가 기술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가득 찬 토트의 무게는 한 2.26에서 4.53kg까지 꽤나 무겁게 토트가 오게 되고요. 디지트 로봇은 이 무게뿐만이 아니라 최대 15kg까지도 운반이 가능합니다. 상 15kg면은 사람이 들어도 무거운 수준이에요. 사람이 들어도 '아 이건 좀 무거운데? 아 이건 좀 쉽지 않은데?' 여성분들이라면은 들기 어려운 수준의 무게겠죠. 그 정도로 무거운 건데 로봇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XO는 초기 단계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2024년에는 디지트를 다양한 영역에서 시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물류에서 시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다른 곳에서도 식당이라든가 좀 단순 반복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쓸 수가 있겠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미국에선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을 하고 있는 상태구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엔 휴머노이드 기술력이 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알겠어. 근데 여기에 어떤 기술력이 있어야 휴머노이드가 성장하고 보다 사람같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또는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주요 기술은 5가지다. 인공지능 AI죠. 배터리 그리고 그리퍼. 그리퍼가 뭐냐면은 손가락 이렇게 잡는 기술을 우리는 그리퍼라고 합니다. 보행 능력, 걷는 능력이죠. 센서,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걸 보는 센서, 물체를 느끼는 센서 또는 감각을 느끼는 센서 여러 가지 센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써놨지만 이 가볍지 않은 기술력들이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두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황을 인식하고 능동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그냥 단순 반복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 반복하게만 입력되어 있는 로봇을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오차 범위를 더 줄여가면서 불량률을 줄이고 사실상 이 수율을 올리는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알아서 문제를 줄여가면서 더 나은 길을 만들어가는 걸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움직이는 동력인 배터리는 최대한의 작업 시간과 높은 출력을 제공하는 성능이 필요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사람 대신에 로봇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일을 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24시간 돌려도 불만이 없고 24시간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면은 사실상 로봇에 이만한 배터리가 달려선 안 되겠죠. 휴머노이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의 크기와 사람의 무게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무게 대비 용량은 크고 그 대신에 그 용량이 오래 가야겠죠. 그래서 오래 가지만 작고 가벼운 배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인간형 로봇의 손에 해당하는 그리퍼는 2개, 3개, 5개겠죠. 그러니까 2개면은 뭐 이렇게 잡을 거고요. 뭐 3개면 이렇게 잡겠죠. 5개는 이렇게 잡을 거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주로 5개 손가락이 사용이 됩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이랑 제일 비슷해야 되니까 5개의 손가락이 이젠 로봇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퍼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마디마디 한 마디마다 아까 이 물체를 느끼는 거를 아까 확인을 했죠. 테슬라처럼. 그런 센서나 감각이 그리퍼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세한 컨트롤. 여기 아시겠지만 사람은 여기 인대가 있고 근육이 있겠지만 로봇은 여기 안에 다 감속기 모터가 있습니다. 이 모터가 미세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핵심 기술 5개니까 2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사람의 발에 해당하는 보행 능력과 균형 감각 기술은 낙상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이동과 현장에서의 원활한 작업 수행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에는 보행 능력이 뭡니까? 말 그대로 출력이거든요. 이 출력은 어디서 나온다? 감속기, 모터, 액추에이터 기술력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비슷하겠죠? 그리퍼와 보행 능력 균형 감각은 비슷한 능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람처럼 느끼고 교감할 수 있는 센서도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온도나 압력을 인지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람처럼 뜨거운지 차가운지 또는 사람의 감정을 보고 울고 있으면은 왜 우는지 아니면은 슬픈지 어떤지 이걸 다 느낄 수 있는 청력, 후각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휴머노이드의 핵심 기술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5가지 기술력이 있는데 뭐 이게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가들은 위 5개 기술 가운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죠. AI와 보행 능력, 바로 감속기, 모터, 액추에이터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서 얘기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두뇌와 이거를 이 두뇌에서 신호를 줬을 때 내가 출력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AI는 오케이 알겠고 이 신체 능력의 기술력이 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퍼, 손가락, 그 다음에 보행 능력은 정밀 감속기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섬세한 컨트롤이 가능하다. 결국엔 로봇은 뭐냐? 세게가 아니라 이 힘 조절이 결국엔 로봇의 가치, 로봇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거죠. 아까 테슬라 로봇이 세게 할 땐 세게 하지만 계란을 잡을 때는 그만큼 힘 조절을 해서 잡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이 어디냐? 바로 감속기를 국산화해서 해외가 아니라 국내 기술력으로 만들고 그런 로봇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로보티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로보티즈는 주력 제품인 로봇 액추에이터 다이나믹셀 X, 다이나믹셀 P에 이어 출시 예정 제품인 다이나믹셀 Y를 공개를 했습니다. 첨단화된 각종 산업 현장에서 정밀한 작업 지원이 가능한 감속기 다이나믹 셀 드라이브 시연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속기,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 모터 개발하는 그것도 국산화시키는 기업이 로보티즈다. 감속기는 다양한 산업과 기계 장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핵심 부품으로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에서 정밀 감속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일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SPG나 SBB 테크 것도 쓰지만 로보티즈도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외에도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로봇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보티즈는 자체 기술력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로봇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흑자전환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지능형 로봇 이 개정안에 따라서 충분히 성장성도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더라도 주가가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죠. 그래서 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충분히 주당 순이익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조만간 바로 흑자가
언제 돌아가도 이상하지가 않을 만한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로보티즈, 자사주 매입, 플러스 감속기 액추에이터, 플러스 로봇 기대감에서 내년 흑자 전환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그다음에 반도체,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제가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시고 설치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죠.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15일, 4일, 3일, 2일, 1일, 8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매일 드리니까 꼭 얻어가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시황 올려드리니까 매일 보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올라갔더라 다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니까요.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